자, 모의고사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세팅하는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는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오른쪽 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들었고 맨 처음에 세팅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에 비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비번호라고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비번호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미지랑 스크립트 파일을 옮겨 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폴더, 이미지 폴더, 그 다음에 또 새 폴더 만들어서 CSS 폴더, 또 새 폴더 만들어서 JS 폴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수험자 제공 파일을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컨텐츠, 그 다음 jQuery 오픈소스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에 가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지로 옮겨주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겨주시고 갤러리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가기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때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들고 오시면 돼요. 괜히 용량이 많아지면은 10메가 이상이 됐을 때 실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용량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배너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팝업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jQuery 오픈소스. 저는 jQuery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JS 폴더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때 시험장에 가시면 jQuery 오픈소스를 1버전, 2버전, 3버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때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제일 안정적인 1로 저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팅은 어느 정도 해놨고 텍스트는 나중에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VS 코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VS 코드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파일에서 오픈 폴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번호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비번호 폴더가 열리겠죠? Yes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새 파일 index.html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탭에서 HTML5 문법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랭귀지는 KO.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받으시면은 오른쪽 위에 과제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푸드 페스티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인덱스 문서 먼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CSS 문서를 만들도록 할게요. CSS 폴더 선택, 새 파일 선택, style.cs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문자 인코딩 방식인 골뱅이 찰셋 쌍따옴표 UTF-8 세미콜론. 이때 세미콜론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reset.css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주석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모든 태그에게 먼저 마진과 패딩을 0으로 제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리셋 CSS를 왜 쓰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태그에는 기본 CSS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 세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거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너비를 넣었는데 패딩을 넣게 되면 이 너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도록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li는 보통 리스트 작업을 할 때 앞에 블릿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리스트 스타일을 none 없애줍니다. 그 다음 A 태그에게 링크를 거는 A 태그에게는 파란색과 그 다음 밑줄이 나오는데 밑줄을 없애기 위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 쓰고요. 그 다음 글자색을 상속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작업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색을 계속 상속을 받아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컬러 인헤리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게는 너비를
100%로 잡아주는데 위드 100%로 해버리면 분모 너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맥스 위드 100%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 탑. 이 이미지들이 위에 붙을 수 있도록 버티컬 얼라인 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버튼 태그.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제가 팝업에서 버튼을 좀 쓸 건데 이때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손가락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누를 수 있거든요.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커서를 포인터가 나올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버튼은 다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없애주는 거예요. 미리 써놓으면은 나중에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리셋 CSS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바디에게는 백그라운드를 제가 샵 369라고 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인덱스와 연결을 했을 때 잘 나오는지 확인차 제가 쓰는 거고 그 다음 글자색은 샵 333이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글자 색상 그 다음에 메인 컬러와 보조 컬러를 줘요. 주조색은 자유롭게, 보조색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만약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해진 대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배경색과 텍스트 컬러는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컬러 샵 333이니까 제가 333을 넣어놨고 나중에 연결되는 거 확인 후에 이거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SS 내용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JS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JS에는 제가 아까 jQuery 라이브러리를 옮겨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JS 폴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쓸 JS 파일이 필요하니까 script.js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 쓸 거냐면 alert 경고창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것도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인덱스랑 연결했을 때 연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요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컨트롤 S 또 눌러주시고 인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인덱스에 해야 되는 건 스타일과 스크립트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맨 처음 CSS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링크 href CSS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지금 인덱스라는 파일에 있고 CSS는 CSS 폴더 안에 스타일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때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REL은 뭐냐면 relation 관계 라고 해서 어떤 관계냐 인덱스 문서와 CSS 문서 관계가 뭐냐 그럼 스타일 시트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스타일을 꾸며주는 종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연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연결해야 되는 건 jQuery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자, 스크립트는 맨 처음에 스크립트 그 다음 src JS 폴더 안에 jQuery 1.12.3.js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defer이라고 씁니다. 제가 2025년 버전에서는 defer를 안 썼고요. 이번에는 defer를 썼어요. 조금 뭐 간편하지 않을까 해서 썼습니다. 이 defer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HTML 문서를 다 해석 끝난 뒤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어가지고 쓴 겁니다. 써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JS 있죠?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부분 파일명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때 순서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부터 쓰고 그 다음 우리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썼고요. 고 라이브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고 라이브 눌러가지고 봐주시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떠요. 우리가 경고창을 스크립트 문서에 썼고요. 떴다라는 거는 인덱스와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배경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색은 CSS에서 배경색 넣었죠. 그래서 지금 잘 연결되어서 얘 백그라운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연결된 거 확인했으니까 흰색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저장 잘 해놓고 인덱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셔야 돼요. 제가 제공하는 이미지는 용량상 이미지 크기를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이미지 크기가 아주 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줄이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1920에 1280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모니터 해상도가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받은 이미지는 엄청 클 거거든요. 그래서 1920에 1280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폰만 1920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슬이 연결되어 있어야 가로 세로 비율이 맞게 예쁘게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찌그러진다면, 이걸 풀면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풀려 있다면 누르고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험장에는 아이콘을 여러 개를 줍니다. 그때 이제 다 쓰는 게 아니라 내 컨텐츠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바꿔야 될 때는 아이콘을 들고 오셔가지고 파일에서 열기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FX의 색상 오버레이로 색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PNG로 빠른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약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로고를 만들 때, 그리고 이미지 크기 조절을 하실 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아웃 잡고 하도록 할게요. 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를 감싸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누어 줍니다. 먼저 가로로 끊어주고, 그 다음 가로로 끊을 게 없기 때문에 세로로 끊어줘야겠죠.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또 가로로 끊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역과 배너 영역 나눌 수 있고, 공지사항과 갤러리 요렇게 나눠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구조 코딩으로 구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안에서 DRV 클래스 랩으로 감싸 줄 거고요. 그 다음 DRV 클래스 이제 위쪽과 제가 아래쪽으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때 이제 DRV가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주석을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탑 부분에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헤더와 컨텐츠로 나눌 수가 있겠죠. ID 헤더 라고 쓸 거고요. 헤더 영역.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은 DRV 클래스 컨텐츠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컨텐츠를 가로로 끊어주면은 이제 DRV 클래스 콘 1로 해서 이 콘 1 안에는 슬라이드 섹션 ID 슬라이드 클래스도 넣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역. 그 다음 슬라이드 옆에 배너 있었죠. DRV 클래스 배너. 요렇게 배너 영역. 그 다음 콘 1 아래쪽에 콘 2로 나눌 수 있어요. 콘 2. 자, 콘 2는 아티클로 나누겠습니다. 클래스 노티스 공지사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복붙해서 갤러리 GALL 해서 갤러리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영역에도 ID라고 쓰도록 할게요. 푸터 영역. DRV가 지금 너무 많게 되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써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컨텐츠. 그래서 이렇게 주석까지 좀 썼습니다. 그리고 CSS 가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CSS 갖고 그 다음에 처음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은 높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랩에게 하이 값을 750 픽셀 먼저 줄 거고, 그 다음 위쪽은 하이 값이 650 픽셀, 그 다음 푸터는 하이 값이 100 픽셀 미리 백그라운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탑 부분은 이제 헤더와 컨텐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에게는 위드 값이 200 픽셀, 그리고 임시로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컨텐츠 있었죠. 컨텐츠. 자,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위드 값이 100%에서 200픽셀을 빼라 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 포인트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지만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좀 꺼내 줄 거예요. 그래서 위드 값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계산기에 100%에서 마이너스 200픽셀을 해라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컨텐츠 안에 콘1 있었죠? 콘1 하이값 400. 그 다음 그 전에 우리 헤더랑 컨텐츠는 옆으로 나열해야 되니까 우리 뭐 쓰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죠. 부모에게 탑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콘1에게는 하이값 400픽셀, 그리고 콘1도 안에 슬라이드와 배너가 나열되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좀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콘1에 자식인 슬라이드를 불러서 슬라이드도 위드 값이 100%에서 230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쵸? 이때 100%는 뭘 의미하냐면 부모의 너비를 꼭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부모가 누구죠? 콘1이죠. 콘1의 위드 100%는 컨텐츠의 너비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ALC 100%에서 빼라 얼마를, 이번에 배너 너비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도 넣어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샵 00D2A5 요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실 때도 인덱스 가셔가지고 고 라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먼저 전체를 감싸놨고 탑과 푸토로 먼저 나눴고, 탑에서 헤더와 컨텐츠로 나눴어요. 그 다음 컨텐츠에 콘1이 있고 콘2가 있는데, 콘1에서 슬라이드와 배너, 콘1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이렇게 나열을 시켰고 슬라이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배너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콘1에 배너 불러가지고 위드 값을 230픽셀 백그라운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 콘2도 작업을 해 놓을게요. 콘2의 하이 값이 250픽셀, 백그라운드는 샵 FF884D. 그 다음 콘이 자식인 아티클을 나열해줘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주셔야겠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콘2에 아티클 두 개가 있는데 너비를 저 반반 주도록 할게요. with 50%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영역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갤에게 백그라운드를 좀 써놓을게요. 백그라운드를 샵 FCU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잘 나뉘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거 채워보도록 할 건데, 로고부터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도서관 로고 만들게요. 사이즈는 180에 50이고요. 심벌 없이 로고명을 포함한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사이즈는 180에 50, 색상 모드 RGB 72로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형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은 없애고요. 스트로크를 저 검정색 해놓고 선의 두께를 3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온라인 도서관을 펜 툴로 그려볼 건데, 먼저 이응부터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정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펜 툴 선택하셔가지고 펜 도구, 그 다음에 클릭, 클릭. 이때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하면 수직 하고 다 그렸으면 ESC. 그 다음 클릭, 클릭 하고 ESC. 요렇게 글자를 계속 쓰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Shift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 필요 없으면 ESC. 그 다음 쭉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저 계속 Shift 누르고 있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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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고 필요 없으면 ESC. 그 다음에 이응 또 필요하니까 다시 가서 이응 그려주고 펜툴 선택해서 클릭, 클릭, ESC.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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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쭉쭉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전체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위치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저 모니터 한번 그릴게요. 자, 사각형 도구 선택 먼저 선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사각형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 목 부분은 이 부분을 반대로 해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다른데 잠시 클릭하면 선택 해제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반전해 놓고 이제 모니터의 목을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별로면은 이렇게 잡아서 크기 조절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을 만들어 줄 건데 펜 툴로 클릭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위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기준점이죠. 고정점 클릭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책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ESC 그 다음 선택해서 이 선을 이 피를 선으로 가게끔 해줄 거고요. 선의 두께를 좀 다시 두껍게 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 딴 데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해서 획을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모양이 이상하면 여기 직접 선택 도구 선택해서 포인트 클릭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포인트 클릭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모양이 좀 어색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색깔 한번 잡아줄게요. 저는 온라인만 선택해서 색을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다 선택된 게 선이기 때문에 선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고 한번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해서 저장 온라인 도서관 이미지스의 로고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고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헤더 영역 글자 지우고요. 이제 제목이니까 H1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로 감싸줍니다. 이제 클릭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임시 링크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img src 이미지스 폴더 안에 로고 png 그 다음 alt 값은 온라인 도서관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작업했으니까 바로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메뉴도 작업을 해볼게요. 메뉴는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메뉴 구조 잡는 거는 HTML 구조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내비 id 내비라고 써놓을 거고요. 그 다음 메뉴는 보통 ULLI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href 샵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써놔야 되죠. 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2차 메뉴는 여기 li 안에 ul 그리고 2차 메뉴는 보통 이제 클래스로 서브 해놓으면 나중에 스크립트 작업하기 수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전자책을 클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총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 주시고 텍스트 바꾸겠습니다. 자, 요렇게 썼고 1차의 첫 번째 메뉴 1차, 2차 메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li 엔터해서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2차 두 번째 메뉴 독서 모임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뉴 작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아래쪽에 스팟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p 클래스 스팟이라고 쓸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코딩을 해볼까 합니다. 이때도 ULLI로 할 수 있지만 저는 더 간단하게 쓸게요. 자, A 태그 클릭해야 되는 로그인 컨트롤 C 엔터에서 컨트롤 V 두 번째는 회원가입 이렇게 코딩을 할 겁니다.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나열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로 헤더 영역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에 배경색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샵 F7 F228 F7, F228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안쪽 여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20 10픽셀 위아래 20 양옆 10 이렇게 넣어주시면 위아래 20 양옆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 같은 경우에는 좀 가운데 잡힐 수 있게 저는 헤더에 H1을
불러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줄 거고, 랩이랑 마진은 보통 형제를 띄울 때 쓰는 거라서 마진 바텀 50픽셀 해주시면 H1의 형제인 랩이와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또 확인. 오케이. 그 다음에 모양 만들어 볼게요. 모양 만들 때는 어디에 써야 된다? A에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랩에 있는 직계자식으로 불러 주셔야 돼요. 꼭. 자, A까지 불러서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위드 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라 백그라운드 샵 156395 제가 임의로 색상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사방으로 패딩 안쪽 영역을 10픽셀 글자 색을 흰색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 효과 넣어줘야 되죠. 랩에 있는 UL, LI를 호버했을 때 자식이 A의 백그라운드 색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대문자, 소문자. 요 CSS 쓸 때는 그냥 소문자로 쓰는 게 좋은데 이제 책에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다 소문자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까지 작업을 했고 2차 메뉴 서브도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메뉴 같은 경우에 제가 서브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그래서 서브의 자손인 A, LI의 자손인 A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플라, 백그라운드는 전 흰색, 그 다음 패딩은 사방으로 10픽셀 해줄 겁니다. 추가적으로 꾸미고 싶은 부분 꾸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하이라이트 효과 넣어주셔야 돼요.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샵 156395 글자 색은 흰색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는 안 보이게 해주면 되죠. 2차 메뉴는 안 보이게 서브 불러서 디스플레이 돈 해주시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스팟 메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서브 아래쪽에 스팟을 부를게요. 점 스팟 불러서 스팟을 이제 옆에 있는 또 형제랑 좀 띄워줄 거고 랩이랑 띄워줍니다.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은 이제 자식인 A가 인라인 요소라서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 폰트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줄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 오케이. 요 가운데 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팟에 있는 A를 부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A를 부를게요. First Child 불러서 border right 1픽셀 solid 샵 333 해서 선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선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A의 오른쪽에 선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러면 안쪽으로 여백을 줘야 되니까 패딩을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에게 패딩을 오른쪽 편에 패딩 라이트 해서 5픽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들어갔죠. 선의 길이를 바꾸고 싶다면은 요거는 지금 보도로 했기 때문에 작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은 사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영역 다 했고 스크립트 해볼게요.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서브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자, 메뉴라고 주석을 써놓고 달러 이제 좀 써보신 분들은 쉽게 쓸 수 있으실 거예요. 랩에 있는 ULLI에게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중괄호 안에 실행문을 쓰는 거라고 했어요. 펑션은 실행문을 담아두는 함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LI에 마우스를 엔터, 아니면 우리가 마우스를 오버 이렇게 이벤트를 쓰게 되는데 뭐 둘 다 상관없고요. 이때 뭐를 하고 싶냐면 달러 서브를 슬라이드 다운 해라 라고 쓰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한번 확인.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 펼쳐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LI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LI의 자손인 서브를 보여줘라 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LI를 어떻게 쓰냐면 this라고 쓰면 됩니다. 쌍따옴표 없고요. 그 다음에 this와 서브의 관계, LI와 서브의 관계는 LI 입장에서 자식이에요. 그래서 .children이라고 쓰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확인. 간단하죠? 그러면 마우스를 뗐을 때도 써주시면 돼요. 자, 요 그대로 복붙하셔가지고 마우스가 리브 또는 아웃 했을 때 서브를 올려라. 슬라이드 업. 이때 디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서브가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해서 확인. 괜찮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때 메뉴가 마우스로 호버를 제가 100번 하면 실행문이 100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선택자 뒤에 스탑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괜찮죠? 제가 몇 번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헤더 영역을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헤더 끝이고 이제 슬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구조는 똑같아요. 슬라이드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사라지는 슬라이드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 HTML에서 UL, LI로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S1. 저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 A 태그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텍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텍스트가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가 한 줄밖에 없으면 H2만 써도 괜찮은데 텍스트가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 작업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그대로 li 영역 복사 엔터에서 복붙 그 다음 클래스명과 내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조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거를 잠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가 옆으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스타일이 조금 다르겠죠. 맨 처음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슬라이드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빠르게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쪽으로 갈 거고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UL, LI를 불러서 width 100%, height 100% 할 겁니다. 100%라는 말은 부모만큼 꽉 채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는 UL, LI, A들도 클릭할 수 있게 꽉 채우겠습니다. 꽉 찼는지 궁금하면 백그라운드 넣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고 확인. 그러면 지금 들어갔죠. 자, 지금 LI에게 제가 하이 100%라고 했지만 하이 100%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 이유는 UL, LI의 부모인 UL의 높이가 따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S1, S2, S3 백그라운드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UL, LI의 .s1 자, li 태그인데 이름이 s1인 거 이렇게 클래스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바로 저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고요. 백그라운드를 불러올게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 s1.jpg 보통 이미지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no repeat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센터 가운데가 보이게 그리고 꽉 채우게 너비를 꽉 채우게 이렇게 보통 설정을 해 놓습니다. 제가 이미지가 현재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A 태그에 제가 백그라운드 넣어 놓은 것 때문에 지우고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문제 없고요.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슬라이드가 옆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li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열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열할 때 쓰는 CSS는 뭐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어디에 써야 된다? 부모. 그러면 li를 나열하고 싶으니까 이제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되고요. 이때 li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UL 입장에서 width 값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자식이 100, 100, 100이니까 UL은 width 값이 30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li 입장에서 width를 100%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width 100%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100%? 부모만큼 꽉 채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UL은 너비 값이 300%입니다. 그쵸? 근데 UL 그럼 자식인 li 하나가 width 100%예요. 그러면 이 여기만큼 꽉 채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면은 자식들이 3등분이 돼요. 좁으니까 알아서 자식들이 부모만큼 이제 3분의 1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재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li with 값을 저는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00% 하면 어떻게 된다? 사실상은 300%로 li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 플렉스 때문에 현재 그렇고,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calc. 자, li의 부모는 지금 300%이긴 하지만 UL은 지금 현재 300%예요. 근데 LI 입장에서는 부모인 UL은 단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기를 좀 꺼내서 100%에서 나누기 3 하면은 3분의 1씩 LI들이 가져가겠죠. 부모의 3분의 1씩. 그래서 요렇게 써주셔야 사실상은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플렉스 때문에 괜찮은데요 하고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슬라이드를 다른 스크립트로 쓰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저 요렇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모만큼 꽉 못 채우고 있죠. 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li의 부모인 ul의 하위 값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위 값을 ul의 부모인 슬라이드만큼 꽉 채워라 라고 쓰겠습니다. 100%. 그리고 또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야 꽉 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할 때는 하위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자식들이 나열되면서 부모만큼 하위 값이 꽉 차지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없는 경우에는 하위 값을 우리가 계속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ULLI 텍스트를 불러가지고 저는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띄워서 배치하는 이유는 위치 잡기 쉬워서 그런 겁니다. 자, 탑 50%, 레프트 50%, 그 다음 텍스트의 부모인 LI에게 기준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글자가 가운데 안 오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까지 해야 해당 기준 영역에서 한 가운데 오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서 글자들 가운데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ULLI 텍스트에 P가 있는데 H2와 P가 있죠? 요거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꾸미는 거는 어떻게 한다? 알아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목은 제목처럼 보여야 되고 본문은 본문처럼 보여주셔야 돼요. 자, 텍스트 섀도우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죠. 오른쪽, 아래쪽 퍼짐의 정도, 그림자의 색상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 폰트 사이즈도 조금 줄여줄 거고, 이건 좀 키우는 거겠죠. 자, 폰트 웨이트, 볼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영역에서 이 자식들이 넘쳐서 보이고 있어요. LI들이 넘쳐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시면은 넘치는 슬라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스크립트 쓰러 갈게요.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슬라이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창문인 슬라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UL, 이게 슬라이드, 각각의 슬라이드를 감싸는 슬라이드 띠 UL이 있습니다. 이 UL을 움직이면서 슬라이드를 보여줄 거예요. 자, 슬라이드의 선택자, 슬라이드의 UL을 움직입니다. 애니메이트. 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마진, 레프트 값을 이때 우리가 전에 작업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200 이렇게 쓰면 되지만, 이번 슬라이드는 조금 특이하게 100% 퍼센트 개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슬라이드도 아까 슬라이드 UL의 너비가 얼마라고 했죠? 300%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보여주려면은 100%만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그냥 마이너스 300은
픽셀 단위라서 픽셀을 생략해도 되지만 퍼센트는 뒤에 100, 숫자 100과 뒤에 퍼센트의 결합이라서 문자용 데이터인 쌍따옴표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냥 숫자만 쓸 때는 쌍따옴표 없이 쓰셔도 됩니다. 단위 때문에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초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되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괜찮고요. 이 슬라이드가 한 번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계속 계산이 되면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0. 그 다음에 i 뿔뿔 증감식을 만나면 0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을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00 곱하기 i 플러스 퍼센트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결합을 해서 나오겠다, 출력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i 값이 1이 될 거고 이게 계산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 그 다음 퍼센트 이렇게 결합돼서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슬라이드 한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실행문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 안에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함수는 제가 펑션이라고 얘기했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실행문을 여기 함수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함수를 이렇게 불러서 써야 되는데 이때 이 함수를 우리는 한 번만 부를 게 아니라 여러 번 불러야 되죠. 3초마다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set interval 슬라이드를 3초마다 불러라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슬라이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슬라이드가 안 나오는 이유는 i의 값이 계속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if 만약에 i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도 괜찮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i는 처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자, 책에 보시면은 무한 슬라이드 쓰는 거 있죠. 지금 우리는 슬라이드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좀 별로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은 무한 반복되는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 보셔도 괜찮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할 수 있거든요. 요거. 요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써보시고 원하시는 스타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작업했고 배너 영역 해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가서 최대한 좀 비슷하게 이런 느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에 가서 배너 영역에 먼저 이 배너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씁니다. 그 다음 가운데 P 하나 넣어서 여기에 이미지를 담아 줄 거예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 G1 JPG Alt 값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P 다음 줄에 H2 해서 제목 그 다음에 내용 뭐 꾸며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매겨놓고 나중에 클래스 불러서 꾸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버튼 참여하기 라고 쓸게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동으로 너비가 좁아지면 줄바꿈이 돼요. 그쵸? 근데 이때 조금 더 예쁘게 줄바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맞춤형 뒤에 BR 태그 쓰겠습니다. 그러면 줄바꿈이 되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 다 썼고 꾸며줄게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배너에 가겠습니다. 자, 배너의 위드, 백그라운드는 당연히 어울리는 컬러로 좀 바꿀 거고요. 15639, 6395.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한 방에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
배너에 A 클릭할 수 있는 영역 빠르게 확보해줘야겠죠. 디스플레이 블락 하이 값 100%. 그 다음 안쪽 영역으로 패딩을 넣어주면 글자들이 다 밀리겠죠. 패딩을 40. 위쪽, 오른쪽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게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쓴 거와 동일한 겁니다. C픽셀. 지금 제가 책에 4, 10, 0 이렇게 써놨는데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순입니다. 근데 만약 얘가 없으면은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번 확인. 오케이. 됐고, 이미지 영역 해볼게요. 저는 배너에 뭐 이것저것 방법 많지만 이미지 불러서 먼저 영역부터 만들겠습니다. 지금 클래스를 부르고 있어요. P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P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 보더 레디우스를 50% 주면은 동그라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티가 안 나요. 왜냐면 안에 있는 이미지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보여주고 싶으면 오버플로우 히든 넘치는 걸 숨겨라 라고 써주시면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드가 줄어드니까 이미지가 같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마진을 좀 쓸게요. 마진 0, 오토, 그 다음 20.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쪽은 0, 마진 안 주겠다. 양옆은 오토, 자동, 그럼 가운데 오겠죠? 아래쪽은 20만큼 띄워주겠다 라는 의미고 보더 값도 줄게요. 자, 이렇게 주시면은 가운데 가면서 동그라미가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미지에 이미지를 불러요. 이미지 태그에 자식인 이미지를 불러서 with 100, high 100 하면 찌그러집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 오브젝트 빛 커버라고 하면은 안 찌그러져요. 커버. 이제 포토샵 좀 하시는 분들은 약간 느낌이 클리핑 마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괜찮고 그 다음 배너에 있는 H2 이제 꾸며주면 되겠죠. 글자 자간이 너무 넓으면은 이렇게 자간을 좀 줄여주면 되고요. 행간은 1은 폰트 사이즈와 동일한 거 폰트 사이즈 곱하기 1.2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여백과 아래쪽의 여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텍스트 부분 또 해줘야겠죠? 배너의 텍스트 txt 글자 색을 이렇게 그 다음 마진 바텀 좀 띄워주고 폰트 사이즈 14픽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참여하기 버튼 꾸며주면 되겠네요. 배너에 BUTTON with 100% 그 다음 글자 색을 흰색 백그라운드를 샵 FFA 500 하이 값 40 보더 레디우스 50 픽셀. 이때 글자를 이 높이의 가운데 오게 하고 싶을 때 이제 글줄이 한 줄일 때는 약간 꼼수처럼 행간을 높이 값이랑 동일하게 써주시면은 글자가 이 높이에서 가운데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고 공지사항 갤러리 하겠습니다. 인덱스 가서 공지사항 제목 H2 공지사항 그 다음에 게시글은 보통 ULLI로 하죠. 그리고 li 안에 a 태그 잡아줍니다. 하고 스팸 그 다음 li를 또 여러 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잡았고 혹시 뭐 전에 했던 거는 뭐 P를 감싸고 했는데 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편하면 이거, 다른 게 편하면 다른 거.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봤고 첫 번째 게시글은 이제 팝업창이 떠야 되니까 클래스로 팝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타일에 가서 콘 2에
필요 없는 백그라운드는 좀 지워주고요. 아티클에 가겠습니다. 아티클이 두 개인데 공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 번에 써주시면 아주 좋아요. 위아래 10, 양옆 30픽셀 넣어라 라고 쓰고요. 그러면 노티스와 갤러리 둘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콘 2에 H2 그러면 아티클의 H2가 공지사항 갤러리 따로 있겠죠. 여기서 한 방에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딩 위아래 10 양옆 0 글자 가운데 왔으면 좋겠고 백그라운드는 샵 156395 글자 색은 흰색이었으면 좋겠고 폰트 사이즈는 18 보더 레디우스는 위쪽만 둥글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확인. 그러면 공지사항 나중에 갤러리 H2로 감싸주게 되면은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노티스에 가서 노티스 저는 백그라운드를 샵 CCC로 잡아줄 거고 그 다음 노티스에 있는 UL에게 보더 탑을 줄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i 노티스에 있는 ULLI A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죠. 패딩을 사방에 10픽셀 디스플레이 블락을 해야 위드 하이 들어가고 위드 값 400 그 다음에 혹시나 텍스트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줄 바꾸면 안되게 쓰고 그 다음 오버플로우 히든 넘친 거 숨겨주고 글자 마지막에 점점점 처리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노티스에 있는 ULLI 보더 바텀 이것도 그냥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또 확인.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글자 이쪽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제가 스팬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노티스에 있는 ULLI 스팬 공중에 띄워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줄 거고 그 다음 부모인 li에게 릴레이티브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탑 8, 라이트 8픽셀 그래서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색상을 넣어볼까 해요. li인데 선만 넣기보다는 배경색도 넣고 싶어요. 근데 li에 nth child 그리고 odd 라고 해주시면은 홀수 번째만 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1, 3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백그라운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텍스트는 여러분들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노티스 벌써 끝이 났고 이제 갤러리 가겠습니다. 자, 인덱스 가서 갤러리 부분 아까처럼 H2 갤러리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 UL LI 갤러리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당연히 써줘야 되고 P클래스 이미지에 이미지 넣어줄 겁니다. 이미지스 폴더 안에 g1.jpg 알트 값 도서관 리뉴얼 오픈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텍스트 이제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li는 그대로 복붙 이렇게 3개니까 3개 해놓고 텍스트 바꿔주고 이미지 경로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벌써 작업이 됐고 CSS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갔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 아래쪽에 겔의 UL li들 날 해줘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주고 아까 노티스의 UL처럼 보더 탑도 주도록 할게요. 3픽셀 솔리드 샵 156395 그 다음에 플렉스된 나열된 li들 사이 간격을 갭으로 줄 거고 그 다음 패딩 탑으로 조금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을 오케이. 그 다음 이미지가 크기가 너무 제각기니까 또 불러오겠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UL li 이미지 위드 값은 200에 하이 값은 100 오브젝트 빛 커버 라고 쓰면은
괜찮다고 했죠. 이렇게 쓰고 확인. 그럼 왼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운데 잡아주셔야 돼요. 이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쓰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LI가 나열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justify content center 이렇게 써주시면은 가운데로 와요. 그 다음 얘네들도 가운데 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LI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쓰면 돼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구사항 중에 호버 했을 때 이제 효과를 줘야 돼요. LI에게 마우스로 호버하면 자식인 이미지에게 오퍼시티를 좀 넣어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스팬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갤러리에 있는 ULLI 스팬 불러서 디스플레이 블락 마진 탑을 10픽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벌써 갤러리까지 작업을 했고 갤러리 부분은 딱히 삐지가 없으니까 지금 임시로 넣었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금방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팝업창 한번 해볼게요. 팝업창은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우리 요게 뭐냐면 랩을 감싸는 div입니다. 그쵸? 그 푸터와 랩 사이에 div 클래스 id 팝업 클래스 팝업 h2 해서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팝업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 넣어주면 됩니다. img src 이미지스 폴더 안에 popjpg 그 다음 당연히 alt 값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p 클래스 텍스트 2026년 4월 시스템 점검 안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div 클래스 이제 버튼을 감싸는 close 버튼 close x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꾸며 주셔야 됩니다. 이때 팝업이 먼저 아까 완성된 거 보면은 레이어 팝업이에요. 그래서 바로 팝업 컨텐츠를 바로 넣었고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이번에 id를 불러서 꾸며 볼게요. 클래스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클래스 부르고 싶으면 점 팝업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근데 전 id 한번 불러봤고요. with 500 그 다음에 공중에 떠서 가운데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탑에서 50% 레프트 50% 그 다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 글자들 가운데 오겠죠? 패딩 20픽셀, 안쪽 여백 잡아주고, 백그라운드를 흰색. 그리고 팝업창은 보통 공중에 띄운 것들 중에 제일 위로 올라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Z인덱스 9999 씁니다. 이거 쓰는 거는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팝업창에 Z인덱스를 9999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고 아니면은 그냥 20, 30 이런 거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팝업의 기준은 부모인 랩에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 꾸며주면 되겠죠. 자, 팝업에 있는 샵 팝업에 H2 글자 색을 좀 잡아줄 거고 마진 바텀 20픽셀 샵 팝업에 텍스트 불러서 위아래 여백 좀 주고 양옆은 안 줄 거고 그 다음 샵 팝업에 클로즈 불러서 버튼이 오른쪽에 가게끔 그리고 샵 팝업에 클로즈의 버튼 색깔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 숨겨줘야겠죠. 팝업 제일 큰 부모를 숨깁니다. 디스플레이 논 그러면 숨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숨겨지면 없죠. 자, 그래 첫 번째 게시글 클릭하면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팝업 달러 우리 팝이라고 이름 지어놨죠. 팝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한다? 우리가 숨겨놓은 팝업을 보여줘. 쇼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나오겠죠?
그 다음 클로즈를 클릭하면 네, 클로즈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클로즈 태그의 자식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을 숨겨라 라고 쓰는 거예요. 이때 팝 같은 경우에는 A 태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링크가 걸리게 되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 펑션 괄호 안에 E 쓰고 prevent default라고 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링크 차단이 됩니다. 링크 차단. 요렇게. 이 주석은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되는지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팝업 다 했고요. 이제 로고를 흑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포토샵 켜서 파일에서 열기 하셔가지고 로고를 열어주고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조정에 채도 감소 눌러주면 바로 흑백이 되죠. 그 다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F로고라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해주시면 저장됩니다. 그래서 로고 작업했고 이제 바로 푸터 하러 갈게요.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푸터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로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하고 카피는 맨 마지막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얘는 공중에 띄워서 여기에 배치를 할 거고 이 두 개는 나열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마크업부터 해볼게요. 푸터 영역에 P 클래스 F 로고 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src 이미지스 폴더 안에 F 언더바 로고 png 알트가 온라인 도서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끝났고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 쓴다고 했죠? 셀렉트 이때 셀렉트 네임 써주세요. 패밀리 사이트 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옵션 에서 패밀리 사이트 라고 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제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 클래스 카피 라고 씁니다. 그래서 카피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카피는 요거 있죠, 요거. 이 동그라미 안에 C, 카피라이트 표시를 요렇게 엔티티 코드로 한번 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저장. 그 다음 스타일에 가서 푸터 작업하겠습니다. 저 원래는 333으로 작업을 했었네요. 333.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셀렉트를 공중에 띄우겠다라고 했죠. 공중에 띄우면 자식은 로고랑 카피밖에 없어요. 얘는 집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나열하기 위해서 푸터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나열이 될 거고 그 자식들 사이 간격을 20픽셀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빨리 셀렉트를 불러서 저기 공중에 띄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그다음 공중에 띄운 애들은 탑, 라이트, 바텀 요걸로 위치 잡아주셔야 돼요. 라이트 20. 그 다음에 너비 요것도 미리 잡아줄 거고 그 다음 항상 공중에 띄운 것들은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기준은 부모에게 푸터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오케이. 자,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고 잘 보이게 글자색을 흰색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글자색을 흰색.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붙어 있으니까 푸터에서 패딩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패딩 레프트 20에서 확인. 오케이. 그러면 여기 조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높이에서 가운데 정렬. 요것도 플렉스 안에 또 이제 수직 가운데 정렬이 있어요. 그게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줄여서 확인을 해줘야 되죠. 지금 어때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너비가 반응할 수 있게 퍼센트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한없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까지 반응하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F12 개발자
띄워놓고요. 그 다음 왔다 갔다 하면은 위에 너비 값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저 1175. 그럼 안정적이게 1200 이하일 때는 스크롤이 생기게 써볼게요. 그럼 요 위에 가셔가지고 랩에게 전체를 감싸는 랩에게 최소 너비를 써주시면 됩니다. min with 아까 봤을 때 1200 해도 문제 없지만 저 책에 1340 써놨으니까 1340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면은 자 1342에서는 스크롤이 안 생기고요. 이때 딱 줄였을 때 40 밑으로 가면 스크롤이 생겨요. 그러면 화면이 전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확 줄여도 스크롤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이렇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메뉴 잘 되고 있고요. 파워창 오케이 괜찮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류 검사도 해볼게요. 자, 시험장에서는 오류 검사 못하겠지만 연습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F12 콘솔 가서 오류 있는지 한번 확인. 오케이. 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용량까지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클릭 속성. 오케이. 5.45 10메가 미치니까 괜찮죠. 자, 요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